성공하려면 목표를 버려라.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성공의 5단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셋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성공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기존의 목표 설정 방식의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른바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익숙한 좌절감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기존의 목표 설정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는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합니다. 한 달 안에 체중 10kg 감량, 올해 안에 연봉, 2배 인상 같은 목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목표는 초기에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성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모호한 계획입니다. 더 건강해지기,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 같은 애매한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또한 동기고갈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매일 강한 의지력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면 결국 에너지가 소진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외부 보상이나 즐거움 없이 의무감만으로 행동할 때 동기고갈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 자체보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최종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매일의 작은 진전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작가들은 베스트셀러 되기라는 목표보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글쓰기라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면 단기적 좌절에 덜 영향받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목표는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 같은 외부 환경의 급변은 기존 목표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유연한 과정 중심 접근법은 상황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목표에만 집중하면 실패 시 심리적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에 모든 가치를 둔 사람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자신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성장과 학습의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은 결과보다 과정과 노력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실 목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목표에만 집착하며 과정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목표는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 여행은 매일의 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함께 그것을 이루는 일상적인 시스템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인지적 편향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목표를 위한 즉각적인 불편함을 피하려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작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목표는 도달점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빠르게 포기하는 대신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이란 한 번의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행동들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버리라는 것은 목표 자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매일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목표 대신 방향성과 시스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많은 성공 전문가들이 최근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방향성과 시스템이 단순한 목표보다 더 강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의 가장 큰 역설은 그것을 달성하는 순간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삼았다면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그 목표는 완료되고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룬 후 목표 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반면 방향성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와 같은 방향성은 특정 시점에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카이젠 철학이나 서구의 복리 성장 개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매일 단 1%만 개선해도 1년 후에는 약 5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수학적 원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은 급진적인 변화보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방향성이 확실할 때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각 실패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다고 재해석했습니다. 방향성이 확립되면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필요한 피드백으로 변환됩니다.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환경 최적화, 습관 형성, 자동화입니다. 환경 최적화는 원하는 행동을 쉽게 만들고 원치 않는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집에 과자를 두지 않고 과일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둡니다. 습관 형성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행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기술이나 도구를 활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목표 중심의 접근법은 종종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성공,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는 흑백 논리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중심의 접근법은 스펙트럼 사고를 장려합니다. 매일의 작은 개선이 축적되어 궁극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방향성과 시스템에 집중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목표는 시야를 좁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시스템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처음 계획했던 방향과 다른 길로 진화했지만 혁신과 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성은 유지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중심의 접근법은 내적 동기를 강화합니다. 외부 목표에 의존할 때 동기는 목표 달성과 함께 사라지지만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시스템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개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몰입 상태는 과정 자체에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하게 경험됩니다. 목표가 단기적 방향 설정에 유용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목표 달성의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형성된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체중 10kg 감량이라는 목표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라는 정체성이 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방향성과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목표 지향적 접근법은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불안을 초래하지만 시스템 중심 접근법은 매일의 작은 진전에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번아웃 예방과 장기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방향성과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은 생산성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목표에만 집착하면 단기적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반면 올바른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더딜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보다 과정, 결과보다 시스템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작은 성취의 반복이 더 강력한 성공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란 거대한 돌파구나 혁신적인 순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성공은 대개 작은 성취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의 철학이 왜 대형 목표보다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파민은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동기부여와 긍정적 감정을 촉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큰 목표보다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 도파민이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성취의 반복이 중요한 신경학적 근거입니다. 소위 챌린지 사다리 접근법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합니다. 거대한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면 각 단계마다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 집필이라는 거대한 목표 대신 오늘 한 페이지 쓰기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작은 성취는 또한 증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되어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미래의 도전에 대한 동기와 성과를 강력하게 예측합니다. 작은 성취의 반복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며 이는 더 큰 도전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실행력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이크로 습관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습관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 매일 10페이지를 읽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독서량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이크로 습관은 의지력 소모가 적어 지속하기 쉽습니다. 또한 작은 성취는 진행 중 효과를 활용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인식할 때 가장 높은 동기와 창의성을 보입니다. 작은 승리는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촉진합니다. 작은 성취의 반복은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거대한 목표에 집착하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지만 작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며 지속적으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중요한 이점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그들은 작은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아침 루틴, 명상 습관, 감사일기 등 작은 의식들이 모여 강력한 마인드셋과 생산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 자체로 작은 성취이며 이런 작은 성취의 지속적인 축적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다이어트나 운동과 같은 영역에서도 점진적 변화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갑작스러운 운동 강도 증가는 종종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작은 시기 조절과 점진적인 운동 강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작은 승리의 축적이 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성취를 활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가시화입니다. 진행 상황을 차트로 기록하거나 작은 성취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많은 앱과 도구들이 이러한 가시화 전략을 활용하며 이는 작은 성취가 주는 심리적 보상을 극대화합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성취가 단순히 쉬운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전적이되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은 적정 도전 영역을 형성하여 몰입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는 게임 디자인에서도 활용되는 원리로 적절한 난이도의 작은 도전들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때 사용자들은 장시간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성취의 반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거대한 목표에 압도되기보다 매일의 작은 승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목표 달성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동기부여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성공 법칙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를 믿고 오늘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작은 승리에 집중해 보세요. 넷째, 실패에도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실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인물들은 대부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밀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패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제시한 성장형 마인드셋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과 지능이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 여겨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해석합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통해 실패를 현재 상태의 반영이 아닌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두 번째 전략은 의도적 실패입니다. 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항공사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과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실패는 실제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실패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에 감정적 반응에 압도되어 냉정한 분석을 놓치곤 합니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패 일지를 작성하거나 멘토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프로세스적 교훈입니다. 어떤 접근법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적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한 교훈은 미래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기인식적 교훈입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가치관 및 목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패로부터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을 일시적이고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전체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실패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도전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도전이나 실패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큰 실패나 역경 이후에 자기인식의 향상,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우선순위의 명확화,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작은 실패, 빠른 학습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에서 유래한 이 접근법은 대규모 실패보다 작은 실패를 빠르게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합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라는 모토는 작은 실패에 누적된 학습이 큰 실패를 예방하고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도 필수적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빠른 회복과 학습을 촉진합니다.
자기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력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패로부터의 성장은 또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강화됩니다. 실패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관점과 지지를 받는 것은 회복과 학습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각을 통해 실패에서 더 풍부한 교훈을 얻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앞서 언급한 전략들성 장형 마인드셋 개발, 의도적 실패 경험, 객관적 분석, 회복 탄력성 구축, 자기 연민 실천, 사회적 지지 활용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운 적이 아닌 성장을 위한 값진 스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것은 실패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피하려는 시도는 종종 위험 회피와 성장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가 없는 여정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함을 유지하는 심리적 기술.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일시적인 열정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취는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꾸준함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함의 힘은 복리의 원리와 같습니다.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단 1%만 개선해도 1년 후에는 약 38배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1%씩 후퇴하면 1년 후에는 거의 원점에 가깝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복리처럼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템플릿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미리 설계된 행동 패턴을 만들어 의사결정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 오늘은 운동할까 말까? 라는 결정 자체를 제거합니다. 자기 보상 시스템 구축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간 과정에 작은 보상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보상은 목표와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목표로 한다면 초콜릿 케이크가 아닌 마사지나 좋아하는 활동으로 자신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경 설계는 꾸준함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너찌너지 이론에 따르면 환경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거실 한가운데 책을 놓아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는 것처럼 환경을 조성합니다. 멘토링과 책임감 시스템은 외부적 동기부여를 통해 꾸준함을 강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책임감을 형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약 65% 높아졌습니다. 의미 부여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지적했듯 인간은 왜가 명확할 때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자녀와 더 오래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단순히 독서가 아니라 지적 성장과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읽는 것처럼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탄력성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나 좌절이 있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장기적인 꾸준함의 기반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 감사일기, 인지적 재구성과 같은 기법들이 심리적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중 트랙 전략은 높은 기준과 자기 수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전부 아니면 전무. 너싱 사고를 유발하여 작은 실패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중 트랙 전략에서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되 동시에 실패와 부족함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오늘 운동을 놓쳤다고 내일도 포기할 이유는 없다와 같은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는 꾸준함을 위한 생리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에너지에 의존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 영양, 휴식, 스트레스 관리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략적 휴식은 번아웃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공을 루틴화하는 실천 방법으로는 5가지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첫째, 최소 지속 가능한 습관을 설정합니다. 이는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습관입니다. 둘째, 트리거 마이너스 행동 마이너스 보상 고리를 설계합니다. 특정 트리거 시간, 장소, 사건에 원하는 행동을 연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셋째, 습관 쌓기를 활용합니다. 이미 확립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패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예상되는 장애물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합니다. 다섯째,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가시적인 피드백을 얻습니다. 꾸준함은 정체성 기반 습관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행동을 단순한 실천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글을 쓰는 작가다와 같은 정체성 기반. 사고는 행동의 지속성을 크게 높입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들지만 정체성은 장기적인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궁극적으로 꾸준함은 재능이나 동기보다 더 강력한 성공 요인입니다. 일시적인 열정은 시작을 만들지만 꾸준함이 완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심리적 기술들 템플릿 전략, 자기 보상 시스템, 달러 환경 설계, 멘토링과 책임감, 의미 부여, 심리적 탄력성, 이중 트랙 전략, 에너지 관리, 그리고 정체성 기반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화려한 순간적 성취가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낸 변화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성취를 형성합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심리적 기술을 마스터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성공의 5단계를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성공의 비밀을 뒤집어본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목표 설정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와 모호한 계획, 그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동기고갈이 작심삼일의 원인이었죠. 진정한 성공은 목표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목표 대신 방향성과 시스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는 순간 의미가 사라지지만 올바른 방향성과 시스템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복리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작은 성취의 반복이 더 강력한 성공을 만든다는 신경과학적 원리도 살펴보았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한 작은 승리들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만들고 마이크로 습관과 작은 의식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통해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재해석하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을 유지하는 심리적 기술들을 탐구했습니다. 꾸준함이 복리처럼 쌓이며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리와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 템플릿 전략, 자기 보상 시스템, 환경 설계, 의미 부여, 정체성 기반 습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성공의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화려한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내는 변화임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